네, 움직이는 어, 뇌, 움직임이 답이다. 운동이 답이다. The Happy Pill 파트 4 시작하겠습니다. 203쪽 성장하는 뇌 7장 체육 시간이 늘면 수학 점수도 올라간다. 읽기, 쓰기, 산수 세 가지 분야에서 운동이 아동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해 준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같은 곳이 아니라 스웨덴 남부 스코네의 교외 지역 붕케플로에서 나왔다. 이 실험에서는 그 지역 초등학교 두 학급의 학생들을 날마다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하면서 추적 관찰했다. 그리고 같은 학교의 또 다른 초등학교 학급을 대조군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관례적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했다. 210쪽 신체 활동이 활발한 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변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회백질일까? 백질일까? 양쪽 모두 다다. 회백질의 성장은 해마에서 먼저 관찰된다. 해마는 회백질의 일부다. 하지만 백질도 운동을 통해 강화된다.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아동은 백질도 더 두껍고 조밀해진다. 이것은 10중8구 백질이 더 효율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백질 완전성 (white matter integrity라고 한다. 자, 213. 과학자들은 일찍이 1960년대에 운동이 지능을 높여주느냐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검사를 통해 몸이 튼튼한 사람이 머리도 좋다고 밝혀진다 한들 그 사람이 활동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졌는지 원래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는 경향이 더 큰지 알 길이 없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100만 명의 스웨덴 남성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214.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도 튼튼한 몸과 체력은 높은 IQ와 상관이 있었다.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똑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신체 활동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하지만 높은 IQ와 관련 있는 항목이 근력이 아니라 지구력이라는 점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근육질의 신병은 IQ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다. 221쪽 뇌의 건강한 노화 8장 과학자들은 양쪽 뇌 방구를 모두 사용하는 이 현상을 노인의 뇌 방구 비대칭성 감소라고 이름 붙였다. 70세 노인 중 이런 성향을 보이지 않는 한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의 구성원은 몸이 튼튼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에게 스트룹 검사를 했더니 뇌의 절반에서만 활성화가 일어나고 활성에 참여하는 앞이마 겉질의 범위가 훨씬 작았다. 뇌가 더 젊은 뇌처럼 기능한 것이다. 한 팔로 거뜬히 의자를 들어 올리는 근육질에 몸이 튼튼한 70대 노인은 스트룹 검사를 할 때도 한쪽 뇌만 사용하면 충분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이들은 과제를 푸는데 뇌를 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228. 뇌는 걷는 동안에도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는 다양한 정신적 과정이 관여한다. 다중의 시각적 정보를 동기화하며 균형을 잡아야 하고 운동 겉질이 바쁘게 작동하면서 우리 몸의 여러 동작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뇌 영역을 가동해야 한다. 테니스처럼 동작이 더 복잡한 활동을 할 때는 훨씬 많은 뇌의 시스템이 호출받아 작동한다. 주로 언어 중추만 관여하는 십자말 풀이와 비교해 보면 신문을 보며 앉아 있을 때보다는
몸을 쓸 때가 정신적으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30. 건강한 노화. 캐나다의 스타 운동선수 올가 코텔코는 37개의 세계 기록을 세우고 750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2014년 6월에 9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별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고? 당연하다. 코텔코는 77세가 된 후에야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종목은 멀리뛰기와 100m 달리기였다. 90회 생일 이후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멀리뛰기 선수였다. 말년에 가서는 경쟁자가 점점 줄었고 아예 경쟁할 선수가 없는 날도 많았다. 그냥 대회에 출전하기만 해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232. 우선 블루존 중에는 대도시가 없었고 모두 작은 공동체를 이룬 지역이거나 동떨어진 섬 지역이었다. 주민들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다.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덧붙여 이 지역 사람들은 과식하는 법이 없이 저칼로리의 엄격한 식단을 먹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블루존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신체 활동은 보통 고된 훈련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36. 디지털 시대를 사는 석기 시대의 뇌 9장. 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뇌의 역사를 역추적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인류의 출발점인 루시부터 시작해보자. 1970년대에 에티오피아에서 골격이 발견된 루시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선조로 여긴다. 루시는 대략 320만 년 전에 살았다고 추정하며 뇌의 용량은 0.5리터 정도였다. 이는 요즘 사람의 평균인 1.3리터의 3분의 1을 조금 넘기는 부피다. 여기서 100만 년 조금 넘게 테이프를 빨리 감으면 호모 에렉투스를 만난다. 직립보행을 했던 호모 에렉투스는 루시보다 뇌 크기가 한 단계 더 발달했다. 호모 에렉투스의 뇌 용량은 1리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커졌고 그 행동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피우고 도구와 무기, 옷 만드는 법을 알았다. 인지혁명 약 100만 년 전부터는 뇌 용량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단백질 함량이 더 풍부해진 덕분이었을 수도 있다. 약 10만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의 지능에 현저한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를 흔히 인지혁명, Cognitive Revolution 이라고 부른다. 죄송합니다. 인지혁명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지구의 넓은 영토를 개척했고 아프리카 동부에서 여러 다른 종들과 어울려 살던 별 볼 일 없던 종에서 경쟁자 없이 먹이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한 지구의 지배자로 발돋움했다. 그 과정에서 현생 인류는 6 인간종을 멸종시켰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을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저 뇌가 더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리친 6 인간 중 하나인 네안데르탈은 우리보다 뇌가 더 컸다.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우세를 점한 결과가 뇌의 제일 바깥층인 되뇌 겉질의 차이 덕분이라는 것이다. 되뇌 겉질은 구분되는 6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뇌 겉질은 고등 인지 기능의 중심이다. 수학적 능력, 논리적 능력, 언어 능력, 창의력, 사고 능력 모두 대뇌 겉질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 뇌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문명은 대뇌 겉질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39쪽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원칙적으로는 움직이는 생명체만 뇌를 가질 수 있다. 식물은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어서 뇌가 없다. 최초의 뇌세포는 약 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주된 임무는 원시 동물의 동작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뇌세포가 맡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운동이었다는 의미다. 당시 뇌세포는 집중력 같은 정교한 뇌 기능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 먹이를 찾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움직이게 만드는 등의 더 단순한 반사작용에 힘을 보탰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동작의 조화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운동 자체에 뇌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몸은 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몸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뇌는 원래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 기능할 수 없다. 240. 잘못 복제된 유전자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었나? 2015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한 유전자를 소개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냥할 동물을 찾아 사바나 초원을 뒤지고 다니는 대신 자리에 앉아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유전자 때문이라 믿는다. 유전자는 이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 유전자에도 ARHGAPIIB라는 복잡한 이름이 붙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 같은 친척 관계의 동물에게는 없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순전히 우연으로 세상에 나타난 유전자로 보인다. 우리 선조 중 한 명에게서 유전자가 복사될 때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각만 복제되었다. 오늘날 ARHGAPIIB로 불리게 된 이 조각은 대뇌 겉질의 성장을 자극하는 능력을 지녔다. 우연한 사고로 잘못 복제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조들은 다른 선조보다 살짝 더 큰 대뇌 겉질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인지 능력이 더 좋아져 생존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유전자는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갔고 이렇게 대뇌 겉질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뇌가 역사적으로 발달을 거듭한 것이다. 241. 쥐는 몸짓에 비해 대뇌 겉질이 작고 겉질에 주름도 없다. 하지만 이 유전자를 이식한 쥐는 뇌가 더 커졌고 몇몇 사례에서는 대뇌 겉질에 주름의 흔적도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체 활동이 우리의 지적 기능을 강화해 주는 이유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선조들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정신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바나에서 사냥감에 몰래 다가갈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사냥감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사냥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258. 후기. 현재 신경과학은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다. 매년 뇌에 관해서만 10만 편 정도의 과학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년 내내 4분마다 한 편꼴로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지식은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뇌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과학자들이 기초 뇌과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물 중 하나인 작은 회충의 뇌 활동 지도를 만드는데 꼬박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사실 이 회충이 가진 것을 뇌라고 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이 작은 벌레의 뇌세포는 전부 해야 300개 정도고 그 사이의 연결도 총 800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0억 개의 뇌세포와 100조 개의 연결이 있는 인간의 뇌와는 비교가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뇌의 작동 방식에 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다. 특히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 책에서 나는 현재 신경과학자들이 제시한 큰 그림을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신체 활동이 뇌를 강화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메커니즘이 새로이 밝혀진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시켜놨어요. 저자가 하는데. Do you wish you could sing but you're not sure where to start? Hey guys, I'm Alex G and I've been singing for 10. 그런데 이제 Imagine that you have a pill in front of you, and that pill can make you more creative, 연속해서 보시기를 can improve your 바랍니다. energy, it can improve your memory,